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 진짜 야같다. 예전 같으면 능력이 좀 유자가 없어도 먹여 살렸고, 그리고 남편 댁의 지위도 상승하고 지집도 가능하고 친정까지 도와주는 일도 많았는데 요즘 남자들 너무 야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성들의 글이었는데, 이 세상을 만든 건 바로 여성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한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2030 한일 남녀 젊은이들의 비슷한 결혼관이라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에서 나온 거고, 최근 기사는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거는 2007년도 10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이거는 어떻게 조사를 했냐고 하면, 우리나라 듀오라는 회사, 정보사, 결정사랑 일본의 결정사 오네트가 24에서 34세 미혼 남녀 500명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미혼관, 결혼관, 생활 가치관 등 세 영역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결정사 가입하는 분들이 조금 조건을 많이 따진다는 거는 조금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거는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시대적인 배경은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2007년도 정도면 우리 82년 김지영이 이제 한 24 만으로 24 정도 들어왔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김지영부터 해가지고 김지영 위에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70년대생까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런데 제가 이때 어차피 저도 이때 나이가 20대 후반이어서 알고 있는데, 이때 여성이 지금 여성들보다는 조건이 덜 까다로웠어요. 지금이 훨씬 조건이 까다로워요.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2007년이 어떤 시대였냐. 일본이 한참 버블 경제가 1980년대부터 이루어지다가 85년대 이후부터 92년까지 갔잖아요. 그 이후에 그때 당시 일본 여성들이 쓰리고를 외쳤죠. 상고, 이제 키 크고 학력 좋고 돈 잘 벌고, 이 세 개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건이 계속 내려가죠. 남자들이 이제 거부를 하니까 3평을 가고 4조로 가고, 그리고 한 2005년, 2006년 이 시점부터 마케이누들의 몰락이 시작되었던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 2007년 정도면 마케이누 말이 나오면서 그때 마케이누들이 일본의 미디어, 일본의 사회로부터 집단 린치를 당하면서 싸움에서 진 개라고 비판을 한참 받을 때였고,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여자력 혼할 활동이 아마 2008년 이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일본 여성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 위주로 해가지고 마인드가 바뀌는 그 가도기 시점에서 이걸 조사했다는 걸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남자들 거는 뭐 비슷합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능력 이런 거보다 뭐 애정, 성격, 가치관 요거를 중시했다. 우리나라 남성이 좀 더 까다롭게 봤다. 일본에 비해서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한국의 여성과 일본의 여성은 좀 달라요. 다르게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숫자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한국 여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낮게 나온 겁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한국 여성들이 중시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국 여성이 2007년도 당시에 남자에 대해서 여자가 뭘 제일 중시했냐? 1번 능력입니다. 99.6. 2번 장래성 99.6. 이 경제력이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경제력인 거고, 성격이 99.2, 애정이 99.2, 수입이 이것도 경제력이죠. 99.1입니다. 건강 98.8, 가족관계 98.4, 일에 대한 이해 96.3, 가사능력 95.9, 가치관 95.5, 죄다 90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해야 돼. 거의 완벽해야 돼. 이제 90점이 안 되는 게 3개인데, 학력 79.6, 키 68.7, 종교 52.7. 요 3개를 빼고 나머지는 거의 완벽한 남자를 찾는 거예요. 자, 이때는 그래도 16년 전입니다. 지금은 이때는 한 사각형? 사각형을 찾고, 지금 여성들은 뭡니까? 육각형. 육각형을 찾죠. 자, 그나마 좀 나았을 때도 한국 여성들은 눈이 높았네요. 16년 전에도. 대단합니다. 자, 근데 일본이 좀 특이해요. 일본은
쓰리고 3평 사저 마케이노 몰락을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마케이노 몰락 시점이라 했잖아요. 그때 마케이노들이 어라운드 40, 40살 전후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사했던 게 24에서 33입니다. 그러면 마케이노보다 7살 어린 게 33이죠. 그러면 7살부터 한 16살 어린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이노 밑에 동생들이나 조카뻘들이 본 거야. 근데 바뀌었어요. 일본이 그때 이제 바뀌는 가정이었죠. 가정. 자, 그러면 일본 여성이 90점 넘는 거는 뭘까요? 1번 성격입니다. 98.8. 애정 98.8. 우리나라 1등, 2등은 능력과 장래성이었어요. 3번은 여성들이 뭐를 보냐? 일본 여성들이 가치관 94.2. 그 다음에 높게 중요하게 봤던 게 건강 92.6. 그 다음에 중요하게 봤던 게 가사 능력, 뭐 맞벌이 때문에 그러는가? 하여튼 이게 5등이고요. 학력 같은 경우는 41.3밖에 안 됩니다. 한국 여성들은 79.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키 같은 경우도 일본 여성들은 28.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여성들은 68.7이나 따졌어요. 그리고 또 일본 여성들이 수입 부분 있죠. 수입이나 장래성 능력 같은 경우도 중시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한국 여성들보다는 낮았습니다. 능력은 85.5, 장래성은 79.3. 조금 확대해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진작에 그럴까? 자, 장래성 88.5, 수입 81.4. 그 다음에 뭐 가족관계 85.5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바뀐 거죠. 제일 중시한 게 성격, 그 다음에 애정, 그 다음에 가치관, 그 다음에 성격, 건강 이렇게 가는 거고, 한국은 1등 능력, 2등 장래성, 성격, 애정, 수입, 하여튼 점수가 다 높아요. 죄다 95.5 다 넘어. 근데 일본 거는 보면은 뭐 80도 있고 70도 있고 조금 보면은 그래도 낮잖아요, 전체적으로. 16년 전에도 이랬다는 겁니다. 16년 전에도. 하여튼 한국 여성들의 그 까다로움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한번 다시 느낄 수 있었고 지금은 정말 더 어렵겠다. 난이도가 더 높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페미들을 버리고 안 버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자가 아무리 페미 사상이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키 큰 잘생긴 알파남 만나면 그냥 페미고 뭐고 스스로 무장해제를 합니다. 그 남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해버립니다. 이게 진짜 비참하고 무서운데 평범한 흔남을 만나면 다시 페미 마인드 장착해버리고 해줘 마인드로 변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여자가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요즘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이 FM들 있죠. FM들이 이거 숨기고 결혼하잖아요. 요즘 이거 뭐 본인들이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숨겼다가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 갑자기 이제 빼박일 때 도망치지 못할 때 그때서야 이제 본성을 드러내는 럴커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당하는 남자들이 부지기수예요. 저는 이게 사실상 사기 결혼 아닌가 싶어요. 사기 결혼이 아닌가. 그리고 정소연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작년에 트위터에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이미 아내가 페미인 것 같다를 이혼 사유로 법원에 써내는 세대가 왔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죠? 한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기사의 내용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누리꾼은 페미니스트인 것을 속이고 한 결혼은 사기 결혼 아닙니까? 나는 마통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아니, 마통은 그냥 금액이라도 뭐 3천 정도면 그나마 나은데 FM을 속이고 결혼한 거는 이거는 마통보다 더해. 이것도 혹시 그 이론 좀 있으면 좀 만들어주세요. 이거 마통론보다 이 FM을 숨기고 이 사상을 숨기고 결혼한 거는 마통론 곱하기 100만 배야, 100만 배, 500배, 1000배야 이거. 이거는 진짜 답이 없거든요. 남성을 혐오하면서 그 남성의 돈을 빨아먹고 싶어 한다. 와, 기생충 아니에요? 흡혈귀 아닌가? 또 다른 누리꾼은
왜 불만을 가지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왜곡인 것 같다. 남자한테 불만을 가지고 왜 결혼하냐. 남자 그리 싫어하잖아, 니네들. 맨날 남자 욕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뭐 이유가 있겠죠. 자기들 대로. 뭐 잭스일 수도 있고. 남들 다 하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또 따라하기 문화잖아요. 남들 하는데 나 안 하면 내가 좀 바보 같아 보이니까 결혼을 한번 하는 거 그냥 경험 삼아서 하자 이런 마인드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니까. 보통 친구들 가면 결혼 생각한다잖아요. 한두 명씩 가기 시작하면.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큰 이유는 돈이죠. 꼴 빨고 싶어서 이게 제일 크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이 FM 사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한다? 가령 남자가 물어봤는데도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기망행위고. 실제 여기 정소연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사유로 법원에 써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례를 검색해 보니까 물론 제가 뭐 정확하게 시간이 많아서 다 찾아본 건 아닌데 나중에 지금 아직은 뭐 우리가 판례라는 거는 대법원 판례 말하는 거거든요. 오피셜은. 그 나머지 뭐 고등법원이나 그 밑에 거는 지방법원권 중요한 건 아니고 가정법원은 사실상 대법원 판례 같은 건 아직 제가 없는 것 같아요. FM이 그 이혼 사유가 되는가? 그거는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혹시나 한국 여성을 부득이하게 만난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그 전화통화 녹음이라도 카톡이라도 남겨놓으세요. 나중에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혼 사유가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이혼 사유 중에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인데, 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종교 등 사상이 맞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거나, 종교 등 사상. 이 FM이 사상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혼 사유에 FM을 이혼 사유에 넣는 게 바로 여기에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종교 등 사상이 맞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걸로 이혼 사유를 넣는 겁니다. 합의 이혼이 안 됐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재판 이로 가는 거가. 이게 나중에 판례가 만약에 굳어지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그 살아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 감안해 주시고, 아마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FM인 여성들은 연애할 때 밝히세요. 결혼할 때 밝히세요. 안 밝히고 하는 거는 사기입니다. 마통론보다 더 나빠 이거는. 마통보다 더 나쁜 거야 이거는. 하여튼 머리 좋으신 분 이론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20년 전에도 하이퍼가미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육학년까지 바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명목 가치로 따지면 지금 수준으로 나는 남편이 200충이어도 좋아. 존잘이면 그만큼 아끼지 뭐. 이거나 존잘은 그렇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400 정도면 감지덕지다. 20년 전 체감이 이 정도였나요? 뭐 이런 느낌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완벽한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그걸 모든 걸 따지는 여자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런 남자가 좀 드무니까 현실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적당히 타입을 하면서 결혼했죠. 그러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혼인 감소는 안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때는 웬만하면 거의 다 결혼했거든요. 오히려 안 가는 사람이 소수였죠. 그리고 제가 아는 형님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때도 눈이 높았다고는 하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아까 나왔던 자료가 제 20대 후반 때였으니까 그때도 높기는 높았지만 지금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고, 그래서 제가 요즘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비판을 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여성들의 하이퍼감이 존중한다니까? 남자들이 어리고 이쁜 여자 좋아하는 것처럼 여성들의 그 하이퍼감이 인정은 하는데 적당히 해라고, 적당히.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아니 당군 이후로 가장 눈이 높아. 진짜 자기들이 공주인 줄 아는 것 같아. 예전부터 아빠 엄마들한테 오냐 해갖고 나중에 학교 가서도 선생님들이 오냐 하고, 사회에 오니까 그 586 직장 상사들이 오냐 하니까 자기가 진짜 공주인 줄 알아. 이제 30 중반 넘으면 이제는 그냥 아줌마야. 그냥 아줌마, 냉정히 말해서.
옛날에 한 15년 전만 해도요. 그냥 한 30대 중반 이상 되어 보이면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아줌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절이야. 요즘은 아줌마 말 잘못하면 뭐 칼빵 맞고 그런 시절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공주 아닙니다. 30 중반 넘고 30 초반만 돼도 아줌마 직전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를 제발 객관화하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나라 절단 나겠습니다. 절단 나겠어. 네, 이번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